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학교였을 때 뭐 동해물과 백두산도 배우고 국민교육헌장도 외우고 공산당은 싫어요 하는 그 시대에서 교육받았던 우리 시대인데, 참 요즘 참 어지럽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서로 다른 어떤 나라의 철학적 정치적 상황에 빗대를 올리면서 사는 이 상황을 보면 무척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갈등 없는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역사로 보면은 이 한반도 땅이 조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할까? 약간 세계는 시끄러워요.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삶의 환경으로 진화되는 과정이면 좋고, 또 정치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 아니면 문화 지도자,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이 지도자들이 우리라는, 작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직, 더 나아가선 뭐 사회 아니면 가정, 이런 작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생각과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그 조직체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끄러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게 큰 대한민국이란 큰 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붕어랑 똑같이 비교한다면 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물을 갈아주고, 들어오면 또 갈아주고, 또 새물을 들어서 깨끗하게 우리를 살 수 있게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정치 지도자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건지 마음에 잘 안 드는데, 그렇다고 정치하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하지 않는 어떤 소규모 단위의 어떤 조직도 그 조직원을 위해서 그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정치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 속에 밑에서 정치가를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정치는 잘 모르는데 정치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큰형이,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참 잘 살고 돈도 많고 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큰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돈이라는 물줄기가 흐르게끔 부모가 해주는 거지. 어거지는 수 없죠. 자유민주주의는 어거지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어느 정도 그 갈등, 경제적 갈등, 어떤 사고의 갈등을 줄여주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잘 사는 사람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덕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되는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큰 회사는 작은 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윗사람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거지. 흐르게 해주는 거죠. 흐르게.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빈부의 차이를 없애주고
교육의 차이를 없애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많은 단체, 정치라는 단체도 마찬가지,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야. 자기 단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뭐야?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를 위해서 단체를 운영했을 때 그 단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 갈등 속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반도 아니면 세계의 역사가 아닌가. 이거 꼭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모두는, 정치가 아니더라도 인간 모두는 팽창주의라는 게 있대. 팽창.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여유롭고 싶고, 더 나의 굴레 속에 넣어놓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팽창주의라는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시민들은 그걸 그렇게 탓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아직 우리는 못 봤어요. 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우리 국민의 지도자를 아직 못 봤는데, 아직도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수준이 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소중함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줘야 되고, 너와 나가 다르담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 아름답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너는 나보다 모자라고 넌 나보다 무식하니까는 내 말이 맞아 라는 것은 발전적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나랑 전혀 뜻이 다른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9명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의 생각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나무 똑똑 자르듯이 오늘은 이게 9명이 중요하니까 9명의 생각대로 가. 현실적으로 이 사회가 진행되면 9명의 생각대로 일단은 진행을 하죠. 하지만 그 진행을 가는 과정에 한 명의 반론을 항상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9명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럼 9명은 또 다른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옳으냐를 항상 자가 판단하면서 살아나가야지 진화돼요. 더 좋은 걸로 진화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100% 옳아, 우리는 10명 중에 90%야, 옳기 때문에 우리 이대로 하면 돼 라는 것은 퇴보예요. 발전할 수가 없죠. 발전 안 하고 안 발전하고 둘째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인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소나무가 많이 살고 어떤 데는 잣나무가 많이 살죠. 소나무가 많이 사는 산에 가보면요, 소나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무도 작게 다 이루어져 있고,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다 있어요. 소나무만 갖고 이 산이 이루어지는 거 절대 없습니까? 당신만 갖고 이 땅에 만들어진 거 절대 없습니다. 당신을 뒤에서 받쳐주는 작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산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함께 하는 것이지, 당신 소나무가 있으면요 그 산 폐허예요. 폐허돼요. 꼭 생각과 어떤 조직의 욕구 이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태어나는 거지만, 그것이 다르다고 완전히 무시했을 때는 전체 조직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자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사꾼 다운 사람, 교수 다운 사람, 의사 다운 사람, 정치가 다운 사람, 목사님 다운 사람, 스님 다운 사람. 자기 정체가 분명했을 때 함께 누가 하는 것이지, 나는 소나무이기도 하고 잣나무이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가서 함께 안 해요. 때로는 잣나무인 척하고 때로는 소나무인 척하고 때로는 착한 척하고 때로는 무슨
뭐 이쁜 척하고, 때로는 뭐 교수인 척하고, 때로는 정치가인. 그들은 정체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고 그들이 사회를 발전시켜준 건 아닌 거예요. 나는 의사로서 충실하고, 나는 장사꾼으로 충실하고, 나는 사업가로 충실했을 때 어울려서 그 조직이 발전되는 거예요. 작게 얘기해서 한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이 주인인 척하고, 주인이 종업원인 척하고,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방장인 척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홀에서 서빙하는 척하고, 서로 다 그 척이라는 속에서 관여를 하면은 그 식당이 운영이 되겠어요? 너 혼자 다 하지 그러지. 너 혼자 다 하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그 사람이 발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같이 또 발전해서 성장하면서 더 크고 더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전체를 끌어내는 사람이 지도자죠. 조그만 가게로 얘기하면 사장이죠. 사장이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지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조직은 움직이는 것 같이는 보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속으로 가면 썩고, 마치 오늘 회사 가기 싫어? 죽지 못해 회사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가 발전이 되겠어요? 오로지 돈 받으러, 봉급 받으러 가서 냄비짓하고 살살 비비고 어떻게 쉽게 일해가지고 돈 좀 더 받아가. 그럼 그게 결국 오래가는 회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노동의 미학도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일하는 것은 다 일이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여행 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행 가면은 물도 안 나오지, 먹을 것도 없지, 시냇물 끓여가지고 라면에다가 술술 먹어야 되지. 여행은 쉬운 거야? 여행만은 노가다 없어요. 그렇지만 여행은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어떤 아픔도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자유롭게 거기서 행동하고 꿈을 꿀 수 있으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효율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족이 되고, 가게가 되고, 단체 되고, 사회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철학이 필요한 거죠. 끝으로 저는 인문학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인문학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요즘 대학교에서도 인문과가 많이 없어지는데, 인문학이 안 되면은, 판검사도 판검사 아니고, 의사도 의사가 아니고, 교수도 교수가 아니고, 장사꾼도 장사꾼이 아니고, 애비도 애비가 아니다. 돈만 허벌나게 갖다 벌어주고, 인간이 안 된 아버지가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물론 존재는 하겠지만은 그 속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그 속에서 자란 아이가 그 다음 미래를 모를 꿈을 꾸겠어요? 막말 개와 돼지처럼 그냥 오늘 밥 먹고 살고 있고 그냥 밥그릇이나 하나 더 뺏으려고 하는 것이지 즐거움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인문학이 돼야지 삶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고, 끝으로 부자는 나는 부자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남을 위해서 내가 번 돈을 쓸 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0원이든 얼마든 동장을 할 때 경제적으로는 돈을 받는 사람이 도움이겠지만 마음의 충족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나도 이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행복하죠. 돈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 돈을 받는 사람은 그거 갖고 다 충족 안 돼요.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재력은 나눔으로서 행복해지고, 지식은 역시 지식도 나눔으로서 행복해져요. 지식을 나누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나쁜 사람이 돼요. 권력을 나누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나쁜데요. 지식과 재력이 나눌 때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행복을 순간순간 조금씩 나눌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것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떠들어졌는데, 글쎄 언젠가 나오겠죠. 나오려면 우리가 개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 하나의 목소리를 주장할 때 그들이 나옵니다. 모자라는 그 지식으로 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